근데 이렇게 한 가지 컨텐츠를 막 파고드는 덕후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근데 두 분처럼 브랜딩까지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자기를 홍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대가 말이야. 운대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그 꿀팁을 원하실 것 같아요. 홍보해야 돼요. 네. 많이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만의 채널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뭐 가장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에서는 블로그가 네.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유튜브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가장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네이버는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IT 회사잖아요. 포털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포털에서 검색하는 일이 굉장히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는 뭐 유튜브를 따라갈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전문가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근데 네이버 유입자 수보다 유튜브 유입자 수가 4배, 5배가 많아진 상태고,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쵸. 급격히. 그래서,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홍보가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거는 유튜브에 너무 많아. 그쵸. 너무 많은데, 그러면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탈무드한 사람이 저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유태영 박사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탈무드 이야기만 쭉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많이 네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들고 싶으면 생각이 꿀떡같이 있는데, 아까 프리미어도 잘 못하고. 네. 하루면 배운다니까요. 네. 생긴 것도 영 비교감으로 생겨서 얼굴 안 나오고 하는 사람도 안 나오게 있어요. 하는 방법으로 네.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가장 잘 확산하는 채널이 돼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네.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 독특한 게 네. 있어야 돼요. 네. 그거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없어도 다 퍼지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재밌어요. 네. 두 번째는 중요해요. 세 번째는 시적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 때 시사타파인가 이런 데는 이제 그 전에는 안 알려졌었어요. 네. 시사하는 사람들 중에 저 뒤에. 근데 갑자기 조국 사태 때 서초동 모임 몇 개 만들고 완전 떠버리잖아요. 이 시사적인 거 이거 한번 하면 떠요. 그러니까 이제 시사적이고 중요하고 재밌으면 이 세 개의 요소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갖춰라. 아, 우리 탈무드 살롱에도 이런 아이디어 좀 접목해주세요. 네, 교수님이랑 저나 재밌는 건 약간 아니라면 뭔가 시사하고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처음에 제안했을 때 제가 네. 시사하고 꼭 엮어라 하는 게, 시사가 들어가면 근데 이제 회사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러면 중요성인데 네. 남은 거 중요성인데 이거는 중요하죠. 탈무드가 네.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버리고 이거 하나만 중요성을 갖게 하려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게 하는 방법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토론식으로 네네.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진퇴양난이다 이거죠. 딜레마고. 네. 하여튼 시사하고 엮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관심사니까 우리가 네. 탈무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런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유대인의 사례나 탈무드의 사례나 이런 데서 뽑아내서 그렇게 시적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즉 콘텐츠 자본을 쌓아나가는 건데 그것이 생각보다 그 브랜드를 높이는데 많은 작용을 해요. 제 네. 개인적인 사례를 보면 네. 제 책이 유대인 경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음식 이야기도 있고 종교 이야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음식학자나 종교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책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게 됐는데 그러한 사례가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전에 그들이 뭐 소금무역하고 뭐 후추무역에 들어가고 뭐 이러한 그 과정을 쓴 것도 있지만 나중에 소금이나 후추 이런 걸 떼내가지고 그 분야에 이렇게 짤막한 이제 콘텐츠를 만든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네. 음식 이야기 동영상 강의를 15회를 좀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럼이 아니고 동영상 강의. 네.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음식학자도 아니고 셰프도 아닌데 왜 나보고 음식 그 동영상을 찍자고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책에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나?
라고 내가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15개 정도는 내가 얘기할 거리가 있더라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걸 모아서 책을 내니까 그 다음에 뭐 신문사에도 전화와서 음식에 대한 칼럼 좀 써주십시오 해서 뭐 일간지에도 내가 쓰고 뭐 지금 뭐 의학신문에도 쓰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그 분야를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내 콘텐츠를 차곡차곡 싸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네. 종교 이야기도 어느 기관에서 전화 오더니 종교 강의를 한 학기 해달래.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네. 왜 내가 종교학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러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대해서 책 쓰신 분은 선생님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사실은 그거는 전자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쓰다가 그쪽에서 종교 부분만 떼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100페이지짜리 아주 간단한 전자책을 만든 건데 그 분야에 대한 그 전자책이 유일하대. 그러니까 독보적인 분야를 딱 아웃풋을 하나라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싹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기한테 기회가 생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운때가 찾아온 게 아니라 운때를 만드신 거예요. 네네. 자기 브랜딩을 네. 하려면 기초 작업은 콘텐츠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책으로 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네. 요즘 스타일은 좋죠. 네. 그걸 쭉 이제 다양하게 어디 들어가 보면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 보면 전문가적인 식견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레거시적으로는 책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리해 놓으면 그걸 이제 자기 연구한 거, 자기가 뭐 공부한 것을 정리만 해놔도 사람들은 전문가구나 이렇게 일단은 인식을 해준다 이거죠. 먹고 들어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저도 이제 탈무드에 대해서 제가 탈무드는 되게 무서워합니다. 잘 모르셨죠? 탈무드를 너무 무서워. 넓으니까. 아, 네네네. 너무 넓으니까 네. 뭐 귀가 질릴 정도로. 네. 제가 아는 체를 못해요. 탈무드가 대양인데 네. 저는 이제 몇 걸음 들어가가지고 발목 좀 이제 물을 한번 적셔본 것 뿐인데 그 정도 갖고 아는 체 하면 송구스러워서 네. 예, 나름대로 조금 하지만 네. 물론 물맛은 좀 알죠. 네. 알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요즘은 책을 좀 읽으면서 다는 못해요. 다는 네. 못하고 중요한 그 탈무드 근본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네네.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근본도 음. 물론 아는 게 몇 개 있지만 그걸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그걸 잘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삶하고 연결되는 거 조금 더 깊이 가면 시사하고 연결되는 거 그거하고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허라. 탈무드가 그런 책도 있거든요. 네네. 탈무드 책 중에서 그런 그 원전과 가까운 탈무드 그런 측면이죠. 네네. 시사하고 네. 삶에서 연결된 문제와 탈무드에서 연결된 문제를 기가 막히게 접목을 시켜요. 그게 그 랍비라서 사람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잘 모르니까 또 그런 책을 또 빌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랍비가 아니라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일단은 질러보려고요. 아하. 결석으로라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사적인 것하고 좀 연결시킨 유튜브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해. 그런 아웃풋을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또 하나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 네. 책 쓰기. 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일단 정하면 네. 책을 이제 읽어가잖아요. 네네네.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뭐 네, 이제 카페에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췌를 해요. 좋은 거. 네네. 이건 진짜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면 발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시는 거죠. 쌓아 나가면 네네. 나중에 글을 쓸 때나 그 글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카페에 다 있으니까 키워드만 치면 다 나와요. 그 키워드를 꼭 넣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를 제목에 한번은 이제 발췌등 같이 써야 되니까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글감을 쭉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갖고 이렇게 쭉 이어서 쓰면 글이 굉장히 깊고 넓게 써지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컨텐츠를 쌓는 거의 일부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당연하지. 그런 것도 되고 예. 발췌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돼요. 네네. 발췌 이렇게 한번 쳐가면서 이렇게 네네.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 쳐가면서 하기 때문에 쭉 읽는 것하고 한자 한자 새겨 쓸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서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화적으로 학습을 해서 아웃풋을 낼 것인가 이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도 뭐 이미 전문가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체험에서 우러나온 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실천 과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는 지식 경영 시대니까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고 컨텐츠 자본을 쌓아갈 수 있는 테마의 후보들을 한번 써보시고 왜 이걸로 선정했는가를 한번 써보시면 좀 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발견하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분야를 정하셨으면 그걸 정리하고 융합하고 창조를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쌓아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이 실천 과제들 한번 해보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댓글과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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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